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개괄적인,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요번에는 좀 다르게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쉬우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집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공연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선 마이크예요. 또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대중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쉽게 다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알면 알수록 이게 정말 까다롭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쉽게 접목을 하죠. 채널 수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채널 수가 늘어나고 여러 군데서 사용하다 보면은 문제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RF적인 기술도 알아야 되고요. 다양한 기술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행사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뻑뻑 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잡음 생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 보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특집으로 한 5편, 저 모르겠어요. 몇 편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편으로 아마 시리즈로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이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만. 지난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것 아니면 이론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실제적인 것, 실질적인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장비를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장비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장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장비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제품은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제품은 이런 기능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구분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비싼 제품이 필요한 곳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싼 제품을 써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환경이 비싼 제품을 쓸 필요가 없는 환경이라면 굳이 값비싼 제품을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첫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세팅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선 송수신기죠. 어떻게 무선 마이크가 송신기고요. 그 리시버가 이제 수신기일 텐데, 송신기와 수신기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저희 방송국에 좀 비싼 장비를 예전서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냥 믹서에 소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채널 수가 몇 개 안 됐었거든요. 한 4채널밖에 안 되는 환경 가운데 그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죠. 아무 문제 없이. 그 오퍼레이팅 할 기회가 있어서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이렇게 보니까는 RF 레벨이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는 그 안테나 연결을 잘못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신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수신이 되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안테나를 꽂지 않아도 바라보는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어떤 방해물이 없다고 하면은 안테나가 없어도 충분히 수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레벨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조금이나마 방해물이 있다고 하면 그 신호가 끊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RF, 그러니까 송신기, 수신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채널을 사용하다 보면 쉽게 보게 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이제 안테나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외장 안테나를 달겠죠. 근데 이 지금 보시는 이 안테나의 종류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안테나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는데 어디 가보니까 이렇게 꺾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제품과 이 제품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테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진지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하는데 무조건 RF 신호가 좋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신기 자체가 센서티버티라고 하는데 얘가 얼마나 크기의 센서티버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너무 이제 RF 신호가 커버리면 세츄레이션 되는 그러니까 포화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세팅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주파수 세팅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뭐 항상 썼던 환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고 사용했을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주파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주파수가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하면 그 환경이 많이 변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500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900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7기가 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주파수 대역 가운데 있어서 그 주파수 환경이 그때그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주파수 환경은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파수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채널, 두 채널, 뭐 한 네 채널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교회나 공연장 같은 경우 10채널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 활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송신기와 송신기 사이에서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인터모듈레이션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상호 변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주파수 세팅을 하는 데서 그룹핑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룹핑을 하냐에 따라서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외에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환경,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인트로 시간이고요. 다음번 강의서부터는 여러분들과 세부적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